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자포리자 엔노호다르 원전이 굉장히 큰 원전이 있고 거기 원자로가 6개가 있는데 그중에 4개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죠. 여기를 지금 러시아군이 너무나 위험하게 지금 운영을 또 관리를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IAEA 사찰단이 갖고 이 IAEA 사찰단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서 IAEA 사무총장이 원래는 같이 가는 게 아니었는데 사무총장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IAEA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찰단이 갔는데 우크라이나군 공수부대가 이 엔노호다르 원전을 치기 위해서 진입했다. 그렇게 해서 새벽부터 아주 큰 교전이 벌어져서 이 사찰단의 진입이 지연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리고는 이 폭격에 의해서 원자로 하나의 전력계통이 타격을 받아서 스톱이 된 거예요. 뭐 이런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그랬는지 도대체 결과와 과정은 뭔지 진실은 뭔지 보겠고요. 시리아에서 러시아군이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 전력을 뺐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무인지경으로 마치 샌드백 두드리듯이 시리아를 때리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마어마한 폭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진짜 희한한 폭격을 또 공항 2군데를 때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러시아 방공자산이 사라진 시리아 하늘은 이제 이스라엘 전투기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시리아 서부 비밀 미사일 생산 시설을 공습했던 이스라엘이 시리아 북부 대도시 알레포와 수도 다마스쿠스 일대에 맹렬한 폭격을 퍼부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가 시리아 영공에 진입해 시리아 북부 대도시의 알레포 국제공항과 수도 다마스쿠스 국제공항을 연쇄 공습했다고 이란 국영 사나 통신이 현지 시각 9월 1일 보도했습니다. 사나 통신은 시리아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알레포 남서쪽 항구 도시 라타키아 일대의 시리아 방공군이 이스라엘의 전투기와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 라며 방공군은 이스라엘이 알레포 국제공항을 향해 발사한 대부분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지만 알레포 공항에서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알레포 국제공항이 이스라엘의 공대지 미사일에 피격되었으며 활주로와 창고, 화물터미널이 파괴되었다 라며 알레포 공항에 명중한 이스라엘 미사일은 최소 4발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수의 이스라엘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번 공습이 이란에서 이륙해 시리아 알레포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란 국영 야스 항공의 화물기 착륙을 막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 화물기는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조직으로 알려진 파스 에이비에이션 서비스 컴퍼니 소유 기체로 이란과 시리아를 오가며 불법 무기를 수송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기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알레포 공항 폭격으로 야스 항공 화물기가 기수를 돌려 다마스쿠스로 향하자 이번에는 다른 전투기 편대를 또 보내 다마스쿠스 국제공항의 활주로와 화물터미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시리아는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공대지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마스쿠스 공항 곳곳에는 8월 30일 밤부터 9월 1일 새벽까지 여러 차례 폭발과 화염이 관측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19년에도 다마스쿠스 공항을 공습해 이 공항을 2주 동안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공습으로 착륙지를 잃은 이 화물기가 어디에 착륙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이란 시설 공습은 8월 20일 러시아군 방공자산 철수 후에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궁에서 불과 5km 떨어진 국제공항을 또 얻어맞은 시리아. 제발 정신 차리고 이란과의 관계 단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알레포 국제공항이 미사일 피격을 받아서 화염이 충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알레포가 그럼 어디냐? 지금 북쪽이에요. 여기가 이제 시리아 북쪽 국경이죠. 북쪽은 터키고 그리고 남쪽 해안은 레바논 그리고 이 아래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겠죠. 이 알레포 국제공항으로 뭔가가 옵니다. 이렇게 이제 착륙하기 직전에 관제를 받아야 되니까 ADS-B를 켰어요. 그랬더니 이런 비행기의 신분이 보인 겁니다. 이 비행기는 바로 이겁니다. 안토노프 74T라고 하는 화물 수송기인데요. 이 수송기가 이란에서부터 날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수송기에 이란의 불법 무기가 탑재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데 이 회사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관리하는 회사지만 조종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민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격추시킬 수는 없죠. 민간인을 격추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불법 무기를 실은 이런 화물기가 착륙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공군이 가서 이 알레포 공항의 활주로를 그냥 때려버린 겁니다. 미사일 여러 발 쐈는데 시리아군이 요격하는 작업에 들어갔지만 다 요격하지는 못했고 최소 4발이 활주로에 떨어졌다 이겁니다. 자, 그럼 활주로가 공격을 받아서 착륙을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 비행기가 다시 기술을 돌려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게 수도 다마스쿠스의 국제공항에 착륙하려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공군이 또 출격을 해서 다마스쿠스 국제공항을 또 때려버립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다마스쿠스가 두들겨 맞는 화염인데요. 정말 아니 이 이스라엘군은 저는 좀 신기한 게, 아니 이런 거 하면 작전 계획 세우고 뭐 시나리오 다 하고 뭐 예행 연습, 도상 연습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들어가야 되는데, 야 다마스쿠스 온다 또 때려 이러면 가서 그냥 때릴 수 있는가 봅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게 해서 또 착륙을 못하도록 또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마스쿠스에 착륙을 못하고 이제 이 비행기가 무기를 실은 비행기가 어디 착륙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마 중부에 있는 흐메이민 그 러시아 공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거기 착륙했지 않을까. 불량 국가들끼리는 또 다 통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기, 하마스나 헤즈볼라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이런 이스라엘의 폭격에 국제공항 2개가 당분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런 타격을 입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다마스쿠스 국제공항이 여기 있는데요. 시리아 대통령궁이 여기 있어요. 불과 4.8km. 와, 4.8km면 바로 그냥 코앞에 보이는 데죠. 여기를 때려버렸는데 다 두드리고 맞았다. 그러면 이 수도, 특히 대통령궁의 이 안보는 사실은 뭐 마음 먹으면 그냥 때려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 왜? 폭격에 성공했으니까. 정말 과감한 이스라엘, 그리고 계속 두들겨 맞는 시리아, 그리고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주둔하고 있을 때는 그 러시아에게 상당한 이권을 내주고 있었겠죠. 유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때는 이스라엘이 이 정도는 과감을 못했는데 러시아가 빠져버리니까 그냥 샌드백 두들기듯이 두들긴다. 그래서 어쩌면 시리아가 러시아에게 주고 있었던 그 유전에 대한 이권이라든지 이게 비싼 값은 아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참 안타까운 시리아입니다. 그냥 이스라엘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전혀 이럴 일이 없는데, 이집트처럼요. 같이 전쟁했지만, 중동전 같이 치렀지만 이집트는 이스라엘하고 화해했죠. 시리아는 화해를 하지 않고 적대 세력으로 계속 남으니까 살기도 어려워지고 이런 불행을 계속 당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멜트다운 위기에 있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에노호다 지역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의 도착 시점에 에노호다 일대에서 대규모 교전이 발생했는데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군이 에노호다 원전을 노리고 강습작전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며 발전소 내부 시설들을 차례로 파괴해 멜트다운이라는 대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자포리자주 에노호다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서 대규모 교전이 발생했다고 복수의 친러시아 워싱턴 소식통이 러시아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지 시각 9월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지 시각으로 9월 1일 새벽 우크라이나가 수송기에서 강한 공수보병과 소형 보트 7대, 바지선 2대에 나눠탄 경보병 110명으로 에노호다 원전 지역에 대한 입체 강습 작전을 시도했으며 러시아군이 이를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원전 주변 각지에서는 대규모 교전이 식별되었습니다. 러시아군 전차와 장갑차가 원전과 강변 방향으로 대거 투입되었고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저공 비행하며 에노호다 민가 지역에 대량의 로켓을 쏟아붓는 모습도 식별되었습니다. 러시아 오신트들은 우크라이나가 IAEA 사찰단을 방해하기 위해 에노호다에 공수부대를 보냈다라며 이들은 러시아군의 강력한 방어선에 막혀 원전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근처 민가로 도주했다가 모두 섬멸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IAEA 사찰단과 우크라이나 호송부대, 현지 우크라이나 오신트 소식통들은 러시아 측과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IAEA 사찰단의 도착 시간 직전에 사찰단의 접근로 일대에 우크라이나군이 나타났다며 포격을 퍼붓는 자작극을 벌였고 이를 통해 사찰단의 원전 접근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엔노호다 그 어느 지역에서도 보트나 낙하산은 발견되지 않았고 러시아 측이 주장한 110여 명의 병력 역시 엔노호다에 있는 한 개 연대급 수비 병력에 배치된 것을 감안할 때 말이 되지 않는 규모인데요.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사보타주로 인해 혼란이 발생했다며 오후 내내 IAEA 사찰단의 원전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엔노호다 강습작전 소동은 IAEA 사찰단의 원전 점검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벌인 자작극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인류 제한급의 위기를 만들어 놓고 이를 막기 위해 들어온 국제기구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작극을 보며 크렘린 정책결정권자들이 과연 인간이 맞는지 근본적인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밤에 지금 새벽에 이렇게 됐어요. 새벽 4시 한 4, 50분경부터 공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전투기 날아오고 그러니까 수호이 25 공격기 날아와서 캐스해주고 러시아군입니다. 카모프 52 공격 헬기 3대가 날아와서 캐스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러시아의 주장은 이겁니다. 강 건너편에 우크라이나 영역에서 이렇게 상륙부대가 출격했다. 보트 7대, 바지선 2대. 그걸 자기네들이 가서 격퇴했다. 공격 헬기하고 보내서 격퇴했다. 라고 주장하는데 아니 IAEA 사무총장이 어제까지 키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협의하고 왔는데 지금 그 하루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IAEA 사무총장 뒤통수를 치겠습니까? IAEA 사무총장은 국가 원수급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여기에 공수부대를 보내서 아니 지금 들어가서 검사하면 되는데 왜 공수부대를 보내서 여기를 뺏으려 할까요? 말이 안 되죠. 그것도 IAEA 사무총장이 온 날. 그것도 IAEA 사무총장은 그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회담까지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런 바지선 타고 왔다. 그래서 우리 바지선 박살냈다. 라고 사진 보여줍니다. 이 바지선이 누구 건지 알 길은 없어요. 상륙작전 하는데 바지선 움직이지도 못하는 바지선을 왜 타고 갑니까? 빠른 보트를 타고 가든지 IBS를 타든지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수호-25 공격기들이 막 날아와서 폭격을 하는데 여기서 수호-25 공격기가 오려고 하면은 꽤 먼 곳에서 와야 돼요. 크림반도에서 오든지 지금 크림반도 다 철수했으니까 러시아 본토에서 오든지 해야 됩니다. 에테킴스나 하이마스의 폭격으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영역 내에 있는 공항은 못 씁니다. 그러면은 이 아음속인 시속 한 700km 나르는 이런 수호-25가 오려면은 최소 1시간은 비행해야 되는데 아니 새벽 5시부터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런 신새벽에 수호-25가 날아왔다. 그래서 폭격했다. 그것도 긴급 출동해가지고 그 말은 이미 알고 적정한 시간에 왔었다. 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또 이 카모프 52 공격 헬기 세대가 또 마찬가지로 이 근처에 공항이 없어요. 지금 GMLRS, ATACMS로 때리니까 헬기는 더 늦죠. 근데 어느새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폭격을 하는데 얘가 지금 원전을 때려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막 기동해서 사격을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런 그 공중 강습군들이 우크라이나 군들이 이런 민가 지역에 들어갔다. 그래서 민가를 그냥 때려버리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성 사진 보면 이 지역에 이렇게 폭격해서 불이 나고 있는데 원래 여기 이제 중간에 중간 도로가 있죠. 이쪽에는 러시아 군들이 많이 지키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우회해서 이쪽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가 집중적인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불이 이렇게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찬 일인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는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교전이 이렇게 벌어졌고 난장판이 됐으니까 화재 진압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또 혹시나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니까 IAEA 사찰단 니들 기다려. 사찰단 오는데 지금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으니까 왔는데 그래서 기다려 해가지고 하루 종일 넣어주지도 않고 오후에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찰단이 들어가서 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라는 러시아의 자작극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IAEA 사찰단이 들어간 상황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는가 보겠습니다. IAEA 조사단의 도착에 맞추어 이루어진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자포리자 원전 단지의 원자로 한 기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러시아군의 로켓탄이 외부 전력 공급 장치를 파괴하면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러시아 측은 IAEA 측에 최대 이틀 이상은 시간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해 위기를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의 자포리자 엔노호다 원전 도착일에 맞춰 공격 헬기를 동원해 원전 일대를 공습했으며 이로 인해 현지 시각 9월 1일 오전 4시 57분 원자로 5호기가 운전을 정지했다고 원전 운영사인 에네르고 아톰이 현지 시각 9월 1일 밝혔습니다. 에네르고 아톰은 러시아 측의 폭격 여파로 원자로 전력 공급선 일부가 파괴되었고 현재 긴급 보조발전기를 가동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가동 중인 원자로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노심에 제어봉을 삽입해 핵분열 물질을 미임계 상태로 만들므로써 핵분열 연수의 반응을 중지시킬 수 있는데요. 원자로가 정지되더라도 제어봉 삽입 전에 생성된 핵물질 생성물이 방사성 붕괴를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붕괴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멜트다운, 즉 노심 용융을 막기 위해서는 냉각 계통에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자포리자에 들어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우리는 8월 31일 자포리자시에 도착했고 아침 일찍 전선에서 20km쯤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군으로부터 이동 중지 요구를 받았다 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는 엔노호다르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IAEA 조사단의 이동을 3시간 넘게 지연시켰다 라고 IAEA 측은 밝혔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이번 임무는 유럽 최대의 원전을 보존하고 방사능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라며 우리는 분명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정부로부터 14명의 전문가를 원전에 접근시킬 권리를 보장받았다 라며 우리가 상주할 수 있다면 임무가 길어지겠지만 초기 작업은 며칠 동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며 이번 조사 임무가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주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예브게니 발리츠키 자포리자 군정청장은 사찰단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다 라며 저들이 24시간 이내에 모든 것을 마치기는 힘들겠지만 저들은 우리 정부에 이틀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대 그 정도 시간만 주어질 것이다 라며 IAEA 조사단이 원전을 충분히 조사할 시간을 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8월 말 원전 수비대 사령관이 밝힌 것처럼 크렘린이 여차하면 원전을 날려버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푸틴, 도대체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IAEA 사무총장입니다.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군들이 컨보이 해주죠. 그리고는 이제 러시아군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러시아군이 컨보이를 해서 들어가다가, 그 원전 20km 전방에서 스톱. 지금 교전 발생했으니까 기다려. 정리해야 돼. 하고는 또 3시간 또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아니,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이곳을 조사하려면 이 기술자들이, 이 엔지니어들이 현장을 수일, 수주를 봐야 된다. 라고 하는데, 아니, 24시간만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니들이 부탁하면 최대 이틀 정도는 한번 봐줄까?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아니, 이틀 봐서 뭐합니까?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카모프 52가 쏜 그 로켓탄에 이 외부 전력 공급 장치가 파괴되었고, 이 전력 공급 장치가 파괴되면 냉각기가 스톱이 되죠. 냉각기 스톱되면 멜트다운 일어나서 체르노빌 또는 이 후쿠시마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로 이 코앞에서 해버린 겁니다. 러시아가. 참 기가 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원들이 긴급하게 발전기를 돌렸는데, 그 발전기도 연료가 없으면, 그러니까 뭐 휘발유 떨어지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뭐 러시아군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런 후속 그 지원이 잘 될 수 있냐? 러시아군 장애들 쓸 기름도 없는데? 라고 나온다면 이거 그냥 체르노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IAEA 사무총장을 비롯한 이런 인원들이 오는 것을 스탑시키고, 또 IAEA 사무총장은 아니 내가 지금 오는데, 우리 이 국제기구가 오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교전을 하는 거야? 라고 양측에 다 항의를 했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IAEA 그 사찰 요원들이 지나가다 깜짝 놀라고 지금 쳐다보는 건데 뭐냐? 트럭입니다. 군용 트럭이죠. 군용 트럭 2대가 지금 보이는데 여기에 탄약이 들어 있었답니다. 지금 내부 기관 시설물인데 원자력 발전소 기관 시설물 안에 탄약을 적재한 트럭을 지금 여기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있다. 깜짝 놀라서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정말 기가 찬 일인데 국제사회가 빨리 이 IAEA 뿐만 아니고 유엔까지 나서서 이 원자력 발전소는 좀 진짜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푸틴 선을 넘지는 말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